지금 코로나가 아주 극성인데 어저께 583명이더니 확진자가 오늘은 365명, 69명, 서울이 525명, 어마어마한 상황에 지금 12월 2일 날 예고된 내 출판기념회도 어떻게 될지 고민이. 일요일 월요일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를 한풀 잡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잡나? 그건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수능 날 직전까지는 잡아야 수능을 볼 수 있는가 봐요. 근데 나는 수능 날 직전 날 저녁 때 기념 삼겹살 파티를 예정해놨는데 오늘 우리 배 사장이 책이 나왔네. 유교적 근대의 일반 이론. 부제는 서구 국가의 유교적 근대화와 유교 국가의 서구적 근대화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서 대충 책의 이론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지? 네. 상하로 2권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책이 2권이 더 있는데 정치적인 책, 중도적 진보, 행복 국가로 간 길. 상당히 두터운데 겁낼 건 없어요. 반절은 영어 원문이기 때문에 한글만 읽으면 되고. 오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책으로는 사상체질, 사람과 세계가 보인다. 책인데 아직 그건 안 나와서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극성이면 출판기념회를 못하고 그냥 1월달로 미뤄야 될지. 1월달로 미뤄도 코로나가 뭐 봐줄 거라는 아무 보장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월요일날 조금 늦춰지면 그냥 강행을 할까. 참석자 중에 정치인들이 한 서너 명 있어서 금방 얼굴만 비추고 도망갈 가능성이 커가지고 또 못 올 사람도 있고 그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당혹하고 있고 우리도 못지않게 당황하고 우리 민족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끈기가 다 해가는 것 같아 바닥을. 어떻게든 12월 중순까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다고 그러는데 또 1월 초 중순까지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백신보다 치료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치료제만 나오면 걸리더라도 집에서 그거 약 먹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한 일주일이나 닷새 앓으면 낫을 수 있는 거니까 감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래 걸려서 나을수록 후유증이 커요. 짧게 나을수록 후유증이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 나와갖고 또 영국의 총리도 금방 나서갖고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니고 그러죠. 오래 근데 앓으면 허파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거 봐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 6개월 정도 그 면역력이 있다니까 한번 아프는 것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씩 감기 드는 게 좋죠. 몸살 감기. 왜 웃어? 진짜로 이렇게 좋다고 건강에. 왜냐하면 몸살 감기에 걸리는 것은 몸이 너무 피곤한데 계속 정신력으로 움직이니까 육체가 제동을 걸어버리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3, 4일은 꼼짝없이 누워서 쉬어야 되니까 몸이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데 재생 소생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히 많이 그런 측면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만 노동을 하니까 피곤한지 몰라요. 막 하다가 근데 이제 뇌는 알죠. 지쳐가지고 아프게 만들어. 그때야 쉬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을 사들이는 계획을 별로 안 세우고 있는데 뭐 하루에 5,000명, 뭐 한 1,000명, 뭐 2,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야 백신 따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차이로 좋은 백신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백신이 좋긴 좋은데 90% 95% 확률인 경우에 좋죠. 근데 이거 맞고도 백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안 생기면 막 옮기고 다닐 수 있어. 백신 맞았다고. 그 위험이 크고, 두 번째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릴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그게 두 가지 부작용이 엄청난 건데, 이게 부작용이 가장 적은 걸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도 그렇게 많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49페이지 다시 우리 다니엘 디포 또는 로비슨 크루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149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네.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러나 디포 자신도 나중에 저술한 자신의 다른 글들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우월성과 중국과 유럽 간 무역 수지의 지속적 악화를 인정한다. 그는 해양과 상업의 아틀라스에서 거의 인정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막 얘기했던 것은 소설에서, 근데 또 여기서는 정상적인 글에서는 할 수 없이 중국의 기술적인 수준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디포는 위선적 제목을 단 평화와 상업의 이익에서 중국이 왜 위선적이라고 그러냐면 이 상업이익은 무역을 통한 이익이라 대부분 정복사업과 관련되고 노예 약탈과 노예를 사람을 약탈해서 노예로 만드는 거 관련된, 무슨 평화는 무슨 평화야. 근데 평화와 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야. 중국인들이 유럽에 무한히 손실을 주고 그들에게는 무한히 이익을 주며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고, 그리하여 세계의 다른 세 지역의 모든 준비된 돈,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모든 금과 은이 거의 반환에 이바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배워야 된다고 막 했다면 뭐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게 영조 때인데 정조 때 방문하거든요. 박지원이. 정조 거의 뭐 10년 정도, 12년 정도 됐을 때, 정조가 20년 지배하죠. 근데 그때서 갔다 와가지고 중국에 놀래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18세기 후반에 놀래가지고 중국에 뭐 깨진 벽돌도 장관이고 중국에는 똥거름도 장관이고 완전히 중국 똥은 한국 똥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칭찬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고 났는데 좀 있으니까 그 자기 아들과 아들 손자 때에 북경에 함락당해 버려. 예? 한 60년 뒤에 중국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는데 이 박지원이가 중국이 그렇게 영불연합군에서 점령당하는 1860년 점령당하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높이 받들라고 했는데 손자 때인 박규수대에 오니까 망해버렸단 말이야. 중국이. 방향을 바꿔갖고 박규수는 청나라 대신 일본을 높이 받드는 친일파로 변해요.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한국의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이 친일파들이 다 생겨나요. 그렇게 뭐 천재군주 아니에요. 정조 깎아본 군주라고. 깡 막힌 군주야. 정조가 정신만 차렸어도 우리나라 국력이 그렇게 극성기에 영조 시대의 여러 정책들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정조 때 중흥이네요. 조선이. 중흥된 걸 연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이 천재군주라는 쪼다가. 응?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조 말에 우리 수신사, 조선 수신사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 한 달 걸리거든요. 저기 쓰시마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또 들어가서 에도에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리는데, 에도로 들어가면서 우리 수신사 일행들을 막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자기들이 지은 시 같은 거 논평해달라고, 일본 뭐 좀 긁게나 읽는 애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논평해주고 뭐 시한수 써주고 또 지들도 쓴 거. 그리고 이제 에도에서 여러 가지 외교상의
행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아예 책을 만들었어.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또 서점에 애도에 들렸는데 엄청나게 큰 서점이 있어 가지고 징비록 같은 게 막 또 이율곡의 책 같은 게 막 이게 출판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고 아무나 살 수 있고 보고 놀래요. 그 인쇄 수준에. 영조 말에 갔다 온 조선 수신사가. 근데 아무 반성을 안 해. 이미 그때 지금 국력이 역전되고 있었는데 한일 간의 국력이 역전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조 때는 얼마나 역전됐겠어요. 정조 10년에 역지빅내를 그들이 요구해요. 땅을 바꿔서 앞으로 이제 수신사의 예를 어디서 치르느냐. 대마도에서 치르겠다. 대마도까지만 와라. 애도까지 오지 말라. 역지빅내 문제 가지고 정조가 그건 과거에 우리 선례에 맞지 않고 예에 맞지 않다 해서 퇴짜시켜. 그러면 다시 또 다음에 또 역지빅내를 요구하는 게 또 우리 예조에 또 접수돼. 그러면 또 예에 맞지 않다고 퇴짜시켜. 그러면 다음에 또 접수돼. 역지빅내. 그리고 10년을 그래. 10년을 그러다가 정조가 죽어버려요. 조선 수신사를 대마도에서까지 오고 치러 이미 일본 놈들이 국력이 신장돼 가지고 파워가 국력이 커져 갖고 한번 말했죠. 그 권력 전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한일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었는데 그들의 국력이 커져서 외국과 그들은 교역을 많이 해가지고 커졌어요. 커져서 그들이 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오지 말라고. 옛날에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이 정조가 얼마나 두는 사람인지 알겠죠? 천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글만 뒤지게 읽은 사람이야. 써놓은 글도 있지만 뭐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조 글 읽어볼 게 없다고. 한이 많은 사람이고 한이 많아서 생각도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더 먼 모험에서 중국 상업과 무역을 깔보던 로빈슨 크루소의 아니라 다니엘 디포의 욕설과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디포는 중국 경제에 압도하는 우월적 지위를 전복할 길을 모색하고 다시 중국을 얕보며 평화의 이익이라고 내세운 아니라가 아니라 아니 라를 빼서요. 아니 하고 끝내요. 아니. 라가 왜 붙었어? 로빈슨 크루소의 아니 다니엘 디포의 그렇게. 평화의 이익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은 군사 충돌의 이익을 강하게 주장한다. 중국인들은 많은 기술에서 숙련되었을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여성적이고 심약한 백성이고 선박과 배의 가장 정교한 운용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나머지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운이다. 중국인들이 바다에서 강고하고 대담하고 모험적인 국민이고 육지에서 용감한 잘 훈련된 국민이었더라면 한마디로 그들이 영국인이나 네덜란드인 만큼 훌륭한 항해사이고 군인이었다면 그리고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 가진 수많은 선박과 바다 사람들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나머지 세계의 어떤 공포일 것인가? 디포는 자 여기까지. 근데 중국이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뜻인데 중국은 이런 나라였어요. 실제로는 이런 나라였는데 정화의 7차에 걸친 대항해 알죠? 저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갔으니까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속방으로 만들고 오는데 상징적인 의미의 속방. 왜 중단됐느냐? 북방이 아주 위험해졌어요. 명나라 초기에 영종이 북원에 잡혀가 버리고 정보로 나가서 오히려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풀려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돌아와서 자기 동생의 왕위를 자기 없는 사이에 올라간 걸 몰아내고 유폐해버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조공을 바쳐요. 북원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돼.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아니 망하고 아니라 중국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북방의 강력한 세력이라고. 북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력이 해군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걸 이제 해군을 패하고 육군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린다. 자, 디포는 반복적으로 공포를 무역과 연결시킴으로써 세계의 해양 무역을 상이한 국가들 간의 잠재적 폭력 갈등으로 해석한다. 그가 위선적으로 평화와 상업의 이익을 운이할지라도 그는 상업력과 해군력을 상관적으로 연결시키고 무역만이 바닷사람들을 살찌우고 증가시키고 평시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이들을 바다에서 공포스럽게 만들고 해안에서 굉장하게 만들 해군적 강력성을 창출하고 그들의 적들의 해안의 전쟁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호용한다. 디포는 실은 중국 극복의 방책으로 평화와 상업의 이익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군사력과 약탈적 상업의 이익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친중파들, 아니 거의 모든 영국 식자들은 중국 물건의 확산과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디포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제 비평가들은 무역 수지 적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 야심, 경박성과 같은 영국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악덕과 약점을 비판했다. 비평가들의 관심은 영국인들의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1차적으로 지리적, 기후적 원인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흐르는 내적으로 불안정하고 경박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소비자의 성향을 활용했다. 특히 더 스펙테이터지에서는 디포와 아주 다른 논조가 전개되었다. 이 잡지에서 잡지 창간자 스펙테이터 씨는 세계의 먼 지역으로부터 온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영국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보고 과장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영국 무역을 비밀스러운 만족감으로 훑어보고 나는 기쁨의 내 뺨에 몰래 흘러내리는 눈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스펙테이터 씨는 대외 무역을 지구의 여러 지역들의 원주민들이 일종의 상호 의존 관계에 들어있고 공동이익에 의해 서로 통합되어 있을 인류 간의 상호 교류와 거래로 간주한다. 설탕을 탄 차나 인도 등나무의 수지로 달콤하게 만들어진 중국 식물의 달인 물은 지구 무역에 축복받은 만남의 한 사례다. 더 스펙테이터지는 레오노라 부인의 도자기 그릇들의 피라미드를 비판했어도 도자기의 피라미드는 무엇보다도 영국의 확장된 국가 전망의 즐거운 표시로 복권시킨다. 우리의 식탁은 양념과 기름, 술로 쌓이고 있다. 우리들의 방은 도자기의 피라미드로 가득하고 칠기 세공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가 아침에 마실 것은 지구의 가장 먼 구석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미주의 약재로 고치고 인도 덮개 아래서 휴식을 취한다. 영국의 이런 일반적 분위기에 비하면 중국과의 무역의 역조에 대한 디포의 비판은 모조리 국수주의적 위정척사론적 중국 비방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런데 더 먼 모험에서 디포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 줄곧 거짓말과 비방들을 늘어놓다가 덜컥 겁이 났는지 이것이 내가 나의 여행에 대해 쓴 전보고 안에서 저지른 이런 종류의 유일한 탈선적 이야기인 만큼 나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 더 이상 기술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은 나의 일도 나의 의도의 일부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발을 슬쩍 빼는 척한다. 그러나 디포는 한숨도 참지 못하고 두 쪽 뒤부터 다시 중국 비방을 시작한다. 이 국민의 자부심은 무한히 커서 내가 그들의 참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하는 그들의 빈곤 외에 어떤 것도 이 자부심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발가벗은 아메리카의 야만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디포는 핀토, 에스칼란테, 트리고 이래 유럽에 환히 알려진
중국에 임금 받은 하인이 있을지언정 노비는커녕 유사 노비도 없는 평등 사회라는 기본적 사실도 모르고 비방에 눈이 멀어 있다. 그러나 이런 디포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칭찬한다. 나는 여기에서 보다 대타타르의 사막과 광대한 황야에서 나중에 더 즐겁게 여행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곳의 도로들은 잘 포장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디포와 크루소의 입은 옆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두 마디 한 뒤 바로 비방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극심한 단순성과 무지의 한복판에서 이런 거만하고 오만하고 시건방진 백성을 보는 것보다 더 어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유명한 창의력은 벌써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 시몬 신부와 나는 이번 기회에 이 백성의 거지 같은 자부심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곤 했다. 2명의 노비 또는 10에서 12명의 노비, 운운하는 거짓말을 쳐대며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있다. 위의 두 인용문은 중국 문화에 대한 미리 계획된 공격이다. 중국의 시골 신사에 대한 디포의 비방과 공격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나리의 수염과 호박단 조끼 위에 떨어뜨린 것을 지스러기로 만들어 떼어냈다. 이러는 동안 그 커다란 뚱뚱한 짐승은 그 자신의 손을 왕과 군주가 하인들의 어설픈 손가락으로 귀찮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몸소 수행할 어떤 친숙한 직무에 그 자신의 손을 쓰기 위해 아래에 둔 것으로 생각했다. 짐승이라는 말을 삽입함으로써 단칼에 신사라 부른 이 만다린을 쳐버리고 있다. 그가 그린 만다린은 예수회 신부들이 유럽을 향해 대변해온 개명된 국민의 덕스런 지배계층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디포는 그의 만다린에게서 덕성의 결여를 입증하는데 실패하고 로빈슨 크루소로 하여금 경멸스런 마르고 금줄인 말과 왕처럼 밥 먹는 만다린의 거짓상이나 쳐다보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더 먼 모험에서 디포의 중국 비방은 이런 상스러운 기만과 저질스러운 거짓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자신의 지혜에 대해 무한한 자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중국에게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진실은 중국이 정확하게 바보 국민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국민인 것으로 얘기되고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혜로운 국민들 가운데서 바보 국민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독창성의 극한적 발명품들은 내 보기에 기계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들에 있어서조차 유럽 국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에 한없이 모자란다. 이 글을 보면 디포가 중국의 산업기술과 기계들로부터 핵심 기술들을 다 빨아 산업혁명의 미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1720년대 영국의 처지를 몰각한 일개 무식한 악덕 장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모든 기계는 또는 영국의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과 같이 진행된 녹색혁명에 나타난 모든 농기구들은 다 중국 거예요. 중국 것들을 가져다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물론 전기기관이나 이런 것도 발명하지만은 그건 중국에서도 이미 있었던 전기기관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뭐 20개, 30개 정도 그런 가락을 가진 그런 방적기계 이런 것들도 중국에 다 있었던 거고 중국은 나중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손으로 간단히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는 이후에도 중국이 전함도, 여객선도, 시계도, 벽시계도 만들 수 없거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보다 앞선 중국의 발명품들과 기술 사상들을 자기화해 세련시키는 데 있었다. 패치워크 능력이 뛰어났다는 이야기지 그들이 독창적으로 뭐 발명한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산업혁명은 뭐
영국에서 그냥 엄청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나와가지고 된 걸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야. 실상 경제사적으로 보면. 자, 영국인들은 중국의 이 자원에 접근할 통로를 확보하고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영국의 정치, 경제와 경제 이론, 정치 철학, 예술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공업, 농업 기술 면에서 수력 풀무, 증기기관, 송풍 용광로, 면사 기술, 재련 기술 등 중국의 온갖 산업 기술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불을 당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무식해요. 전부 산업혁명은 영국인이 일으킨 줄 알아.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중국의 기술들이에요, 다. 자, 디포는 중국 영토를 노리는 18세기 식민주의와 19세기 제국주의의 정치적 아방가드였다. 그는 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차이 알죠? 식민주의는 자기 나라의 상품을 팔고 그 나라의 원자재에 해당되는 그 원자재 상품들을 맡겨내서 불균등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작은 걸 줘가지고 많은 걸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러려면 그 식민지 지역을 확보해야 되죠. 식민지에 자기들이 그런 원산지로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목화 같은 걸 재배하게 만들어서 그 목화를 싸게 사들이는 거죠. 공업 제품이든 그들이 만든 제조업 제품들을 줌으로써 그러려면 그게 확보돼야 되니까 그 식민지를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식민주의야. 제국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기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기계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계 체감의 법칙, 한계형 체감의 법칙처럼 기계화를 하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해 갖고 막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데 계속 체감되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늘어나. 그게 이제 칼 막스는 이윤율 하락의 법칙으로 파악을 했어요. 불살 안 당하려면 자기들이 확보했던 식민지로 자본을 이전시키는 거. 자본 수출을 하는 현상. 그리고 자본 수출을 해가지고 노동력이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그들이 고용해서 거기서 선진국 아니 자기 식민지 모국으로 수출해도 될 만큼의 어떤 질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경쟁을 하는 방법. 그러면은 자본이 해외로 수출되고 거기에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죠. 자본주의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노동자의 첫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고 선진국 자본이 와가지고 두 번째 원자재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광산이니 뭐니 이런 걸 만들어서 플랜테이션을 세워갖고 목화 농장 같은 걸 많이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 목화를 싸게 사들여서 자기들의 공업 원자재 공업에 재료로 쓰는 거. 자본이 수출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품을 수출하는 거다. 식민주의는. 식민주의 핵심은 상품 수출이고 제국주의 핵심은 자본 수출이야. 자본 수출이라기보다는 자본 반출, 자본의 해외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해외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지고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러면 본국은 좀 잘 살겠죠. 그래서 본국의 노동자들이 막 노조 파업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도 또 떡고물 좀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안정을 시키는데 그 안정이 되는 만큼 식민지 모국의 노동자의 생계 향상이 되는 만큼 후진국의 그런 제국주의 국가에 정복된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그만큼 더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빈곤의 해외 수출이라고도 했다. 레닌이. 자본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에 따라서 빈곤도 또 따라 이전해서 선진국의 노동자의 빈곤이 완화되면서 후진국의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을 제국주의는 초래한다. 자. 그는 완전한 영국 상인에서
영국 상인의 지위를 젠틀맨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대영 제국은 제국주의적 무역 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 상업을 확대한다고 설파했다. 이런 것들은 영국의 증대하는 크기와 전쟁의 정복, 즉 검에 의해 지배 영역을 확장하고 타국의 백성들을 우리 권력 아래에 굴복시킨 덕택이 아니라 교역, 즉 상업의 국내적 증대와 대외적 확장 덕택이다.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이 미지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착지와 플랜테이션 농업이 열리고 새로운 식민지가 설치되고 새로운 정부가 여러 무인도와 아메리카의 미개간 대륙에서 세워져 온 것은 다 교역 덕택이다. 그리고 저런 플랜테이션과 자꾸 이제 상업 물건 파는 문제를 자꾸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식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약간 해체해 그들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위대한 통찰력을 정사해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종교 문제에서 철학의 평범한 개념들이 해냈을 수준으로까지,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지혜로운 이교도들을 이끌었던 수준으로까지 이끌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이교들은 참된 신의 지식이 없으면서도 불멸하고 전능하고 숭고한 어떤 것이라는 신의 개념을 보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각과 천재성의 위대성 때문에 소리쳐 부르는 중국의 이 예의 바른 국민의 눈을 돌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바로 그 시궁창과 오염물 속에서 넙죽 엎드려 인적으로 되살려 보려는 디포의 본심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대목은 그가 공자의 초상을 내거는 유교나 아름다운 신선, 선녀도를 내거는 도교를 제치고 중국의 종교적 예술 문화를 단순히 불상과 사천왕상을 내세우는 외래 종교, 불교로만 축소시키고 있는 점이다. 중남미 인디오의 문화는 서양에 전파되거나 기독교를 위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안심하고 이 인디오의 종교 문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디포는 공자 철학을 무신론이라고 공격하는 영국의 완고한 기독교 정통주의자도 건드리지 않는 중국의 정치, 통치술에 대해서도 악담을 퍼붓는다. 기독교 정통주의자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 정치 철학은 높이 발전돼 있고 정치 제도, 국가 제도도 높이 발전돼 있다. 도덕도 그렇다. 이건 칭찬하거든요. 근데 요놈은 그걸 건드려. 자, 통치와 기계는 중국인들을 그토록 찬미해온 영국의 우리 백성이 그들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다는 두 주요 사항이다. 주장하는 가산제적인 왕 절대군주 그것에서 묘사된 것을 중국에다 가지고 옮겨놓고 그러고 있어. 중국만큼 백성들이 혁명적인 백성들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백성도 마찬가지고 유교과의 백성들은 다 엄청나게 저항적이고 혁명적이에요. 왜? 맹자는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혁명을 국가의 정통 철학으로 가르친 유일한 문명권이었다. 유교는. 예? 근데 두 명의 대통령 안전했던 대통령도 아들들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게 저항적인 서구에서 그런 적이 있나? 영국 같은 나라 그 영화 보세요. 요새 나오는 영화들. 그 오피셜 시크릿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세요. 오피셜 시크릿. 공식적 비밀이라는 뜻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봐요, 다. 그걸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전에 2017년까지 해서 재판이 끝난 재판 사건인데 이라크를 부시가 침공하는데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는 정보를 CIA가 부정해요. 없다고. 근데 그걸 정통 정보기관도 아닌 어영부영하는 싸구려 정보기관을 통해서 백악관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는 정보 보고를 받아서 전쟁을 선포하도록 의회를 속여. 그리고 그것을 협조하도록 영국
정보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영국 정보부 내에서 누가 누출했는가? 그놈들은 알잖아.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는 근데 그 신문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오탈자 가려내는 그 기계에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 여직원이. 아주 핫바리 여직원이. 그래가지고 틀린 걸로 해갖고 영국 철자에다 고쳐놨어. 그래가지고 그 신문사가 폭삭망해버려. 푹 떴다가 하루 만에 폭삭망.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다시 신문을 내자고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아예 그냥 약을 먹고 죽어라. 그러면 또 한 번 신뢰가 떨어지네. 그런 거 하나를 그 대단히 중요한 그 원문을 공개하면서. 그건 그렇고 결국은 안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을 막 부대끼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여자가 자백을 해. 그랬다고. 그런데 선거가 좀 있으면 블레어 다음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큰 문제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선거 테마로. 이제 이 여자 잡으다가 막 족치고 또 뭐 그 누구 남편이 하다 그 쿠르드족이에요. 또 하필 막 추방시키려고 그러고 바로 온것까지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쟁이 부당한 전쟁인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폭로한 건지 이게 정당한 전쟁인지 부당한 전쟁이면 그 블레어까지 다 감옥 가야 돼요. 예? 전쟁 전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범. 근데 그 문제에서 그 정치적인 인권 투쟁을 하는 변호사 단체에서 그 회장인 사람이 어떤 걸 착안하냐면 법무부 장관의 1차 보고가 이건 부당한 전쟁이다 라고 한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고를 고수하다가 한 연구관이 잘렸어. 아니 사표를 냈어 자기가. 근데 미국을 갔다 오더니 법무부 장관이 또 합법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원 보고서를 요구를 해요. 그 변호사 이 건수를 맡은 변호사로서 요구할 수 있거든. 명의는 이제 이 여자의 명의로 요구를 해. 안 줘. 주는가 안 주는가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검사 그러니까 정부 측 검사가 재판을 포기해 버려요. 그게 이제 그 문서가 나와 버리는 경우에 부당한 전쟁을 블레어가 한 것이 되잖아. 윤석양 이병이 그 군대 기무사가 그때 뭐였지? 기무사 이전에 이름이? 보안사 문서를 들고 나와서 한번 폭로한 적이 있죠. 어디서든지 다 들고 나와서 폭로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낙후하더라고 영국이라는 데가. 에? 뭐라고 그랬어? 블레어 다행히 지금은 블레어 얘기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항상 미국의 개라고 붙여서 표현하더라고. 그것 때문에요. 전쟁 무기난 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더라? 미국의 딸랑이라는 뜻을 썼는데 딸랑이 개? 딸랑거리면서 좀 앞에 막 다니는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미지가 영국 국민에게 토니 블레어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박혀 있는데 또 이것도 딸랑거리면서 전쟁을 같이 할 거로 봤어요. 근데 또 영국군이 또 많이 죽어요. 또 거기 들어가 갖고 물론 이라크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많이 전쟁이 나면 사람이 군인을 포함하여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죽을 거라는 걸 이 여자는 못 견뎌요. 못 견뎌서 폭로해버린 거야. 예? 대단히 용감한 여자지. 근데 그 용감한 여자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우리처럼 많지는 않아. 그 변호사 단체 딸랑 하나 있었고 그 변호사 단체 그 대장하고 그 영국 검찰총장하고 둘이 친구야. 근데 친구 말 안 들어주더라고. 자, 영화 보면 재밌어요. 뭐라고? 오피셜 시크리트. 자, 그들의 통치 준칙은 그들 사이에서 충분히 잘 먹히겠지만 우리들에게서는 보통 혼란일 것이다. 온통 혼란일 것이다.
그들의 나라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만다린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신 자신은 그것을 즉각 집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부정할 아무런 권능도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디포는 중국의 법이 즉흥적 판단의 소산이고 사법은 빠른 집행, 보복 및 중국에서 일찍이 사라진 손목 절단 등의 잔인하고 괴이한 처벌, 살인자, 극악 범죄자 방면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자의적 체계라고 음해 비방을 늘어놓는다. 그는 왕정 복고와 동시에 집행된 크롬웰 공화국 지도자들에 대한 거열형과 부관 참시를 망각하고 있다. 1661년 크로멜도 크로멜과 그 참모들이 상당수 이미 죽어가지고 묘지에 묻혔는데 다 파내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거리에다가 내걸어놔요. 이 왕정 복구와 더불어 이게 웃기는 거죠. 저희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은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1661년 찰스 2세의 왕정 보고 정부는 고치세요. 복고 정부. 왕정 복고 정부는 찰스 1세의 재판에 참여한 59명의 재판관 중에서 이 재판에서 찰스 1세의 사형을 선고하죠. 사형을 선고한 59명이죠. 당시까지 생존한 31명을 체포해 그중 12명을 공개 교수한 뒤 네토막으로 거열했다. 이 네토막으로 해서 죽여갖고 거열한다는 걸 쿼터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냥 영어 단어야. 자. 그리고 이미 죽은 크롬웰, 그의 사위 아이어튼, 프라이드 장군, 브래드쇼를 부관 참시하고 다시 미들섹스주의 타이번 삼거리의 교수대에서 그들의 시신을 쇠사슬에 매달아 효시했었다. 타이번 삼거리 그러면 영국에서 무지무지 무서운 데예요. 우리 거의 아마 서남터 같은 뜻을 지닌 그보다 더 무서운 데라고. 이건 정말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시신을 효수해온 거의 수백 년 동안 해온 데니까. 타이번 삼거리. 영국 사람들은 다 알아. 우리는 처음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중국의 정치 체제가 절대 왕정이 아니라 내각제에 의해 제한되고 법치주의와 간언 기구에 의해 제약된 황제 체제라는 것, 그리고 중국 백성은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혁명적이라는 사실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당에 디포는 중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음해하고 있다. 중국을 가장 또 음해했던 자 중에 하나가 몽테스키어인데 몽테스키어조차도 중국은 22번의 보편적 혁명이 있었다고, 그것도 농민혁명, 농민들이 들고 있었다고 확인해 줄 정도인데 얘는 더 무식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가 암암리에 자부심을 보이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올라선 1720년대에 영국 내각제가 윌리엄 템플과 찰스 2세에 의해 도입된 논어의 임금은 천하를 영유하나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중국 내각제의 손질된 형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에 대한 디포의 이 비방은 일평생 기만적 아이러니와 노골적 분노 사이를 오간 끈덕진 적대감의 소산이다. 이교 문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애플리톤이 하는 말이야. 이교 문화에 대한 크루소와 기독교 제국주의 크루소의 기독교 제국주의적 공격과 파괴, 디포의 중국 혐오와 맹렬한 중국 비방은 중국이 그 이교성에도 불구하고 줄곧 번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더욱 강렬해진 기독교적 독선과 광신, 종교적 위선으로부터도 고취되었다. 그의 이 기독교 제국주의적
독선, 광신, 불관용, 위선은 로빈슨 크루소의 더 먼 모험의 끝 부분에 그려진 시베리아에서의 종교적 잔악 행위에서 잘 나타난다. 로빈슨 크루소는 시베리아에서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한 마을을 만나 분노해서 마을의 우상을 파괴해버린다. 나는 내가 그들의 어리석음과 동물적 도깨비 숭배에 대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격해져 분노의 숨이 넘어가 그 가증스런 우상을 향해 말을 달려 내 검으로 그 머리 위에 있는 모자에 일격을 가해 두동강으로 잘라버렸다. 이 동물적 도깨비 숭배에 대한 그의 반응은 제1부 로빈슨 크루소의 삶과 모험에서 수십 명의 식인종을 살해한 이를 상기시킬 뿐더러 이것을 능가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이 우상이 도깨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 상이었다면 크루소는 이런 파괴 행위와 집단 학살을 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 교도도 마리아 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교적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루소처럼 도깨비 우상을 공격하려고 들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1689년 이미 로크는 카톨릭 사제들이 아직 주인이 될 권력을 얻지 못해 박해를 가할 수 없는 곳에서는 관용을 설교하고 이웃의 우상 숭배, 미신, 이단의 접촉을 지극히 참을성 있게 흔들림 없이 견디지만 세속 권력에 의해 보강될 경우에는 종교의 권력 이익 때문에 이런 접촉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따라서 그 자기들이 세력이 약할 때에는 다른 우상 숭배적인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잘 견디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둘이 똑같아요. 지들 종교만 종교고 나머지는 종교 아닌 거야. 최악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통 때는 참고 있지만 자기들이 세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무슨 뭔 교회 하나 있죠. 자꾸 그 광화문에 튀어나오는 사랑제일교회니 뭐.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인데 증오를 제일로 하는 것 같아. 예? 적개심을. 근데 그건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전부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고. 세력이 약하고 그럴 때는 착한 것처럼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성경책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I am a jealous God이라고 돼 있잖아요. 질투 많은 신이라. 어떻게 쪽팔리게 신이 질투를 하고 그러냐? 쪼매는 인간들이면 모를까? 사람들 중에도 질투 많은 사람은 참 쪼매는 사람들이에요. 소인배들 중에 소인배들이 질투가 많은 거지. 예? 그냥 적당한 질투가 있는 것은 소인배들이 아니죠. 디포를 문명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 다 이전보다 더 고집스럽고 덜 자기 성찰적이고 더 교만한 확신에 차게 만들어서 집단 학살을 포함한 어떤 행동이든 개신교적 독선, 아니 기독교적 독선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